자,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동시효과 빨간불로 시작을 하는데요.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본장 열렸고요. 본장에서도 코스피가 0.8%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1%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을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적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오르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요. 개장 전략은 뭐 시간에서 일단 움직였었던 자율주행이나 뭐 정책 테마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사이 제일 컸었던 이슈가 비트코인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정책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0.7%, 1%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 플러스고요. 하이닉스가 1% 넘게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177,500원. LG엔솔 삼바 0.5% 내외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로 가장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강한 움직임. 그리고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메리츠, 하나금융지주 등등 해서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조선주도 나쁘지가 않네요.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1% 내외의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압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2.8% 상승. 그러니까 오늘 뭐 제약바이오 플러스 금융 플러스 조선 플러스 변압기 이렇게 좀 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코스피가 0.7% 상승에 저런 종목들, 저런 섹터들이 축이 되고 있다는 거.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2% 넘게 오릅니다. 323,500원 이렇게 오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 132,300원. 리가캠바이오 1% 올라서 111,5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좀 많이 오르네요. 2.6% 상승.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6.5% 상승. 이 정도면 뉴스가 뭐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뉴스는 없네요. 일단 파마리서치. 그리고 펩트론 6% 오르고요. 신성델타 3%, 셀트리온 제약 3%. 일단은 좀 색깔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모 본부장님. 네. 초반장 어떠신지요? 뭐 초반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산업적으로 전반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좀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좀 재생에너지 쪽도 일단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뭐 수출 데이터가 좋은 산업군들에서의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뭐 SKC 같은 경우는 뭐 재무 건전성 강화라든지 약간의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11%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도 조금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뭐 뱅크웨어나 이런 애들, 뱅크웨어 글로벌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고 또 정치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일단은 역시나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이 어쩔 수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기내선 약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이슈들, 뭐 테슬라가 또 신고가 찍었으니까 자율주행 쪽, 뭐 FSD 쪽으로 중심으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뭐 10%대까지 올라갔다 6%대 중반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아마 해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추하니까
대한골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쪽 이슈 있는 쪽들이 어쨌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테마주로는 교육 관련주들이 특히나 이제 YBM넷이 12%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참 이게 재밌네요. 인물주잖아요. 인물주네. 네, 인물주예요. 누군가가 대선 주자로 뛰어든다는데 여기 YBM 대표도 하버드여서 네, 이게 가지 않을까? 네. 또 민주당에 누가 뭐 위원장으로 자주 나오는데 정권 잡으면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상교육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교육주가 또 오늘 또 오르는 그런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장비 중에서는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유니슨 뭐 이런 애들이 또 테마주로도 또 잡히기도 합니다. 대원전선 13%, 재룡산업, 산일전기 4%뭐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오케이. 오늘은 중요한 게 그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전 주도주가 명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를 들면 뭐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는 테슬라,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팔란티어,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 이미 싹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농사에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근데 좀 우리나라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뭐 수출 쪽에서는 이미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엄청 주도를 하기보다는 아마 정책주들에서 뭔가 대정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산업군들 밑에서 하위 쪽은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명확하게 뭔가 주도주가 새롭게 뿅 하고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정책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기존에 잘 하던 종목군들이 뭐 이전처럼 엄청난 상승은 나오지 않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겠죠. 뭐 그래서 저는 뭐 국내에서는 연관성 부분에서 노이즈가 있긴 하겠지만 AI 소프트웨어, 변압기 네. 뭐 이런 쪽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도주,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도주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무언가 끌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AI 소프트웨어가 간다라는 얘기는 반도체는 기본으로 가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수출입 데이터에 대해서 스토리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과연 창신 메모리 쪽이 이길까? AI 소프트웨어 쪽이 이길까? 요건데 저는 후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레거시로 압박하는 것보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더 많다면 볼륨 자체가 안 줄어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이라도 된다면 뭐 완전 스토리는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엔 좀 힘들어도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또 평가들도 꽤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선반영이라고 치면 많이 빠진 거 이미 선반영 됐고 또 6개월 선반영 된다고 한다면 내년 초 조금 지나가면서부터는 반도체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 요런 스토리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악연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많이 오르는 거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관련된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네. 뭐 삼성 SDI 등등 에너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요런 애들이 좀 오르는데 지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탄핵 정책 수혜주라는 테마로 나온 리포트 요런 거 중에서 정치적 격변기다 태양광 기업들 훈풍 기대한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부각 가능성 하나솔루션, 태양광, 수소 이런 게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2.8% 올라요. 불확실성 해소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전반적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가져가야 될지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그 아리까리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최우선순위를 항상 변압기를 말씀을 드려왔고 이 기준은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정치 색깔이 좀 묻어 있죠. 그래서 각각을 좀 차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생 에너지도 결국엔 필요한데 이게 이제 좀 펀더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쪽이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늘어나니 네. 그래서 원전을 늘려나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우선순위로 돈다라고 한다면 원전이 이런 재생에너지보다는 원래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위치에서는. 네. 근데 이게 정치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쪽이 좀 더 빠르고 원전이 좀 후순위로 따라가겠죠. 왜냐면 이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재생에너지 쪽이 정치 쪽으로 이기면 원전은 전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센티적으로는 조금 정책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반대에 있었던 쪽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이해관계를 생각을 아예 하기 싫으시다? 그럼 그냥 변압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변압기를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명확하게 딱 갈라치기를 해 주시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중형주가 많이 오르네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은 650개, 하락 종목은 200개 정도, 650개, 200개 이 정도.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은 1220개 정도, 하락 종목은 34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는데 중형주가 좀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고 PI 첨단 소재, 율촌화학, 경동나비엔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하락하는 애들은 좀 하니 뭐 1% 내외 하락이라서 굳이 이거를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도 중형주 뭐 YC캠, i3 시스템 뭐 이런 애들이 오르고 대형주 중에서도 JNTC 유리기판 관련된 가온칩스 뭐냐 반도체 관련된 동진세미캠 7% 요것도 역시 반도체 관련된 ISC 6% 요것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조금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날아갈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이 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어때요? 그 토요일날 이제 탄핵 가결될 때 네. 시장에 어느 정도 가겠다라는 기대감을 딱 가지고 계셨는지 혹은 그런 기대감 없이 일단은 시장을 그냥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왔는지 혹은 금요일날 클벨에서 저는 좀 더 상승으로 맞습니다. 네, 말씀을 이미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2,500에서 2,600선까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뭔가 더 뒤집어서 올라가려면 네.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일단 저는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린다의 배팅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이 훈풍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사실 확신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지난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선행 PER 수준이 7.7배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저가 베팅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더 눌리려면은 뭔가 정말 우리가 또 몰랐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터져야 되는데 네네. 더 나올 게 있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국 증시가 달려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발맞춤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말에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상방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브로드컴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근데 브로드컴에 대한 TP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이거 이전에 항상 이 미국장에서 달리기 직전에 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실적이랑 가이던스 잘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막 쭉쭉쭉 나오는데 그 갭이 좀 클 때 그럴 때 좀 랠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필반 자체가 조금 더 움직여 줄 수 있고 필반이 사실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필반 자체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 우리가 반도체가 만약에 연동돼서 좀 올라가 준다면 뭐 지수단은 뭐 그래도 꽤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기술주가 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주말 사이에 또 외신의 리포트를 보시면 역대급으로 미국 증시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또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산타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M7 중심으로 올라갈 거고 M7이 올라가면 이제 필반 같은 것도 좋아지겠죠. 그래 그런 스토리로 보면은 일단 조금은 더 롱 포지션을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2,300 뭐 때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서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두시는 전략은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11월 13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지수를 회복을 한 거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코스피도 0.5% 오르면서 12월 초 11월 말 12월 초 요때 지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2505포인트. 오늘 또 장중에는 2515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거 이제 어디까지 더 갈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장 코멘트 들어보죠. 네. 이걸로 좀 대신할까 싶어요. 네. 오늘 한마디는 오늘 오후에 있는 건 다른 거고요. 네. 네, 첫 번째 페이지. 네. 네, 12월이죠. 오늘 12월 15일인가요? 16일입니다. 16일 딱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열흘간 지났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았어요. 워킹데이로. 하루 같은 1년, 1년 같은 하루. 그렇죠? 1년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가서. 자칫하면 사라진 또는 사라질 뻔한 나와 당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라진으로 하면 끝난 거죠. 사라질 뻔했죠. 다시 정상으로 back to normal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back to normal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조 그대로 유지하고요. 딱 중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 이번 주에 FOMC하고 BOJ 이 정도의 대외적 이거 말고는 특별히 뭐 트럼프 정책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더 억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가 불확실성이 완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뭐 탄핵 소치 이후에 실제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책 기대감이 더 추가적인 상황, 아까 말한 것처럼 왔는데 불확실 완화했는데 그 다음은 기대할 게 무엇이냐? 국내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을 얼마나 가느냐?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고 하락이 아니고 대외적인 것은 반도체가 얼마나 가주느냐, 그다음에 국내 정책 업사이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2,550 0.9배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싸다, 좀 덜 싸다 이런 거에 갈림에서의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2,550에서의 선택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는 그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외국인은 환율이 확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렇게 포지셔닝을 확실히 취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김장근 본부장님 지난주까지 네. 조금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스탠스였는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2,400에서 2,650 딱 중간. 네네. 네, 맞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지켜보자라는 스탠스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여쭤봤던 게 탄핵 가결과 부결의 시나리오 네. 이런 거를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장 열리는 상황을 보자라고 이제 결론으로 귀결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가결이 됐고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505포인트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니까 한 가지 특정해서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이전에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건지. 일단 금요일 날 탄핵 소추 결의의 가능성을 꽤 높여놨기 때문에 네. 바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에 오늘 아침 주말 사이에 있었던 건 없죠. 펀더멘털적으로. 네. 그냥 그것까지입니다. 오. 섹터적으로는 아까 브로드컴 그 이슈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영향이 있느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관련돼서는 종목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음.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소부장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좀 다른 영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FMC하고 BOJ 이렇게 하는데 정책 여당이 다시 탄핵이 부결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지만 뭐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 90% 확률로 야당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누가 됐든 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집행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언제부터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게 이번 달부터 받아들인다면은 주가가 더 빨리 오르는 거고 그 정책 리스크까지 정책 업사이드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다. 보자. 그렇죠. 네. 저기 변론 하는 거 지나가서 그렇게 따지면 그런 그 정책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 심리를 지금보다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헌법재판관 3명을 더 추천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리스크,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잡음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은 업인데 문제는 그 스피드 범프처럼 이제는 그 덜컹덜컹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밑에서 산 사람들은 분명히 이익 실현을 할 것이고 하지만 방향이 좋다고 보면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걸 내년부터 반영을 한다면은 아마 흐름 자체는 그다지 이게 레일로 따지면 레일을 디레일 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인다. 속도는 굉장히 느리거나 업앤다운 스피드 범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일단 2,550 넘어가면은 아주 싸다는 생각은 안 갖고 대응할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하본호님이랑 김정일 본부장님이랑 의견이 살짝씩 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선에서 2,500선에서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요것도 사실 두 분한테 뭐 이따가 여쭤볼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 배팅을 하느냐 마느냐, 어디서 익절을 하느냐, 어디서 이 매도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좀 선택이 좀 갈리는 그런 영역대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초반부터 거래소에서는 1,3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60억 정도 초반부터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소에서 기관이 100억 팔고 있고 코스닥이 300억 팔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수급을 좀 본다면 네.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월요일 치고는 외국인이 꽤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바닥에서 올라온 걸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좀 기대했었던 그런 이슈가 오픈이 다 됐고 그런 시나리오가 시간 내에서 배팅까지만 보시더라도 거의 상한가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인물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은 가결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배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뭐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량으로 아직 나오는 거는 아니어서 일단 선물이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선물까지 매도를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 빠져나갈 자본은 좀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이제 뭐 탄핵 결판 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6개월 정도 이상 남아 있으니까 네. 뭐 그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에서 빼는 이슈가 과연 나올까? 뭐 이런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요번 주가 그런 일정이 많잖아요. FMC도 있고 뭐 BOJ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조금은 눌릴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단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지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를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때 올라왔을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게 뭐냐. 내려왔을 때 사면 더 떨어질 수 있는 불안감은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사고 싶은 시점이 오고 추세적으로 좀 돌았다라는 판단이 들 때쯤 이미 다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선택을 좀 하셔야죠. 지금 당장 2,60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싶으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꽤 되니까 배팅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사실 2,500에서 2,550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작으니까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포트를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 라인 잡고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금의 성격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밑에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장기 포트를 설정을 하는 게 그렇게 단기적인 변동성까지 감안했을 때 좋다라는 판단은 좀 애매합니다. 뭐 6개월 뒤 1년 뒤로 보면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금의 성격을 해놓으시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초반보다는 살짝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15로 시작했다가 점점 힘이 빠지면서 2505 요 정도로 살짝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4% 정도 상승이고요. 오후장 들어서 또 어떻게 색깔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자료 한번 봐야 되는데요. 김장훈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아까는 그 2,400, 2,650, 2,550이 분기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고, 정책에 대한 업사이드는 지금 바라보면 지금부터 오르는 거고, 그는 여당 야당 6개월은 너무 길고 한 3개월 내에 어떻게 되느냐 그 프로그레스에서 다음 달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 방향성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위안화 좀 얘기 좀 할게요. 잠깐. 위안화? 예, 위안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거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긍정적인 게 아니죠.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우리한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는 달러 원화도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그게 당장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당장은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관세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부양 정책 해가지고 내수 부양을 초점을 맞추면서 위안화는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갖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를 더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원화가 더 1,450, 60으로 가게 하는 거는 위안화 때문에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유로 약세, 그 다음에 저페니즈 옌을 더 금리 인상을 빨리 안 하게 되면은 그 환율에 있어서는 1,450까지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1,450까지 안 간다고 하는 마음이 딱 잡히는 순간에는 일단 외국인이 조금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한국의 시장에서. 네.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안정화되는지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로는 됐고 그다음에 N은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일단 다음 달 미뤄지게 되면은 일단 원화 약세에 대한 그것도 조금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이번 주에 지나면은 원화 약세의 정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위안화만 안정화되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일단은 그런 뷰가 있다는 게 알수면 되고요. 채팅창에서도 환율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많죠. 그래서 7.5까지 용인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데 그것이 바로 그런 웨폰을 쓰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서 내치를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한테 조금 긍정적인 걸 찾아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 좀 할게요. 아무래도 아까 정책은 그 얘기 했었죠. 네. 정책은 어떤 정당이 들어오든 간에 수권 정당이 새롭게 생기든 기존 정당이 다시 찾게 되든 기존 정당 지지하시는 일부 분들은 또 그걸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중요한 건 6개월까지 끼는 게 아니고 빨리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그 빨리 끝나는 것이 메시지가 외국인한테 우리한테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빨리 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에서 1월, 2월, 3월 여기까지 봅시다. 3월까지 봤을 때 누가 됐던 간에 뭘 얘기할까요? 아마 내수 부양 정책에 강력히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 제가 동감하는데 하나에서 내는 건데 대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작용할지는 불확실한데 추경이 아마 10조에서 20조 정도는 시간의 이슈지 할 수 있다. 실제 집행하는 건 2분기, 3분기 될 수 있겠죠. 근데 10조, 20조가 적은 숫자는 아닌 게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올해 2.1에 내년에 기준이 1.9, 1.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냅두면 1.5 이하까지 갈 수도 있어요. 1.5까지 갈 수 있는 거를 그래도 1% 후반대는 맞추겠다. 그런 추경이 되면 아마 정책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바텀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이 아니고 1분기 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국 주식을 베팅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악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환율과 정책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걸 좀 막아줄까? 이 정도는 일단 바라볼 수 있고, 그 스피시픽하게 섹터라든지 종목들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 아니라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세요? 브로드컴 알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왜요? 잠깐 회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 말씀드려볼까요? 브로드컴은 브로드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맞았어. 아, 똑똑하네. 저 알고 있잖아요.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브로드컴. 브로드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똑같은 거잖아요. 하여튼 어떡하네. 근데 브로드컴은 엄청나게 자기가 부족한 거 많이 이렇게 인수해서 하는 회사예요. 인수해서 하는 회사. 아, 그러니까 인호견이 있는데 중요한 거냐면 반도체는 60%예요. 네. 그럼 뭐죠? 반도체 아닌 게 소프트웨어가 40%예요. 오, 요거 기억하시고. 네. 이익은 다시. 반도체가 60%고 반도체 60, 반도체는 설계하는 거고 오케이. 소프트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 40. 솔루션. 이런 것이 6대 4. 한 40회요. 근데 이익이 여기서 많이 나겠지. 네. 소프트웨어는 엄청 많이 나고. 어. 요거 그래도 회사 전체적으로 마진이 40% 나요. 영업이익률이. 오, 적네요. 뭐죠? 영업이익 40%인데 적죠. 물론 엔비디아는 적죠. 아, 엔비디아 정도 엔비디아 나와야지. 60몇 프로니까. 에이, 어쨌든 굉장한 회사입니다. 40%. 여기서 중요하게 소프트웨어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소프트웨어는 시멘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건 보안 관련되는 거. 스만텍. 이것도 인수한 회사고 네. 최근에 인수가 끝난 게 가상화 기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요? VM웨어, 가상화, 클라우딩 컴퓨터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기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거를 작년에 브로드컴이 최근에 인수를 끝내서 600억 불달러 인수한 게 있어요. 이렇게 네. 복잡한 회사인데 지금 얘기 나오고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이 회사 말씀드렸어요. 회사는 이것 때문입니다. GPU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범용 AI 칩이에요. 네. 범용. 범용. 물론 회사마다 약간 스피시픽하게 하다지만 거기 대별되게 하는 게 커스텀 AI 가속기라는 것이 있어요. 네. 커스텀 AI 가속기는 고객에 맞게끔 AI용 칩을 가속기, 그 GPU의 더 큰 그림인데 그 커스텀 AI 칩은 뭐라 그러냐면 ASIC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ASIC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범용이 돼요. 애플리케이션, 응용별로 스피시픽, 특수하게 제작된 IC란 얘기예요. 네. 그 시장이 엄청 클 수 있다는 이 발언이 컸어요. 커스텀 스페시픽 테일러된 에이직 칩에서 얘네가 1등이거든요. 네. 얘네가 마켓쉐어가 누구는 70%라고 누구는 최소한 50%라고 한 5, 60%의 마켓쉐어를 이 커스텀 애플 AI 에이직에서 브로드컴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얘네 매출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매출이 전부는 아닌데 이번에 부각된 건 그거에 대한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요. 얘네 매출이 올해 10월 달 끝난 거 이번에 10월 달 끝나는 발표되는데 올해 10월 달 끝난 거에 1년간 매출이 거기서 124억 불이 나왔어요. 네. 500억 불 중에서 124억 불이니까 얼마죠? 한 24% 정도. 4분의 1 정도가 이 커스텀 AI 에이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네. 120억 불의 시장 자체가 자기가 매출인데 올해 커스텀 24% 요것의 매출이 6배, 7배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3년 내로. 네. 이겁니다. 커스텀 에이직 AI의 시장이 얼마가 될 것이냐? 자기네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이 최소한 600억 불에서 900억 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켓쉐어를 아주 보수로 잡아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40% 잡으면요. 그것이 내년 매출 전체 매출 600억 불에 한 50% 60%가 추가되는 거예요. 마켓쉐어를 70%를 잡으면요. 얘네 매출에 거의 새로운 매출, 지금 회사 전체 매출이 더블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시작해서 보여줬어요? 27년에 확정되게 있는데 구글, 메타, 바이댄스 얘네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플도 얘기되고 있고 다른 거 얘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하이퍼스케일러는 데이터 센터 큰 거 만드는 회사 네. 큰 거 만드는 데이터 센터 그쪽에서에만 가지고 가속기만 가지고도 한 900억 불까지도
마켓이 형성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얘네 현재 매출 500, 600억 불에 거의 더블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마켓시에 따라 가지고. 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할 거는 제가 딴 방송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날 금요일 날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템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태무? 템. TAM. 어. 템이 아니더라고. 템이 아니고 셈이에요. 템이 아니고 셈이라는 게 엄청 임플리케이션이 큽니다. 템은 뭘까요? Total Available Market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시장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정도 돼요라고 얘기할 때 템을 얘기해요. 네. 비만 치료하면 비만 치료 전부 전 세계 시장. 근데 셈을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셈 별로 못 들었죠. 샘? I am 샘? 셈 앵클, 엉클 셈, 엉클 셈. 네. 셈은 서비스able, 액세서블 마켓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런 구름 같은 시장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시장이 이 정도라고 좁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을 얘기할 때는 굉장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셈이라는 그 용어를 거의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오래간만에 큰 업체가 셈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단순히 템을 얘기하는 거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런 오케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얘네 그 컨센서스 그 PER이 40배인데요. 그날 25% 올랐잖아요. 네. 비싸죠. 네, 네. 40배면 비싸죠. 비싸죠. 엔비디아가 33배인데 네.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아까 뭐라 했지? 27년도 매출이 이렇게 되고 제가 적게 잡아갖고 40% 60% 마켓에서 40%만 잡고도 PER이 30배인데 네, 네. 셈이 우리가 템이 아니고 액세서블한 마켓으로 가정을 해서 마켓을 높이면은 이게 20배 중반까지도 내려갑니다. 아, 싸네. 그럼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네. 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했을 때 20몇 프로 올랐을 때 야, 20몇 프로 올라간 거 이제 시작이구나. 여기서 한 50%는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매수 알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중요한 거 고맙습니다. 뭐냐? 네네네네. 이게 중요한 뭐냐? 이 임플리케이션은 하이닉스 임플리케이션도 있지만 네. 이 관련되는 우리나라 소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아서 네. 지금 당장의 말씀을 이 회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어떤 이익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로드컴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 얘기했죠. 구글, 메타. 네. 구글 메타하고 거래가 본격화되려고 하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주식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중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괜찮을 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브로드컴하고 브로드컴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메타 관련되는 주식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로드컴. 네. 아니 저도 좋은 내용인 거 알죠, 여러분. 근데 지금 9시 개장 상황에서 이거를 15분 이상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내용은 너무 좋죠, 브로드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너무 조금 살짝 길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요 클로징 벨에서 했으면 클로징에서 할 시간 없어요. 네, 들으신 분은 잘 들으신 거고 네. 템과 셈만 아셔도 되고 템셈. 브로드컴이 더블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성지순례입니다. 자, 오늘 브로드컴이 224달러. 이거 더블 됩니다. 3년 내로. 3년 내로? 1년 반 내로. 1년 반 내로 1년 더블 될 수 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브로드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자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이 준비를 또 어마어마하게 해 오셨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요거 한번 저희가 PPL을 짧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익수제약의 PPL인데요. 야, 여러분. 황정민 배우가 스케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익수보감 5향으로 기력 회복을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이 제품 그 모델이에요. 그래요? 황정민 씨는 5향 제품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기력 회복을 하는데 황정민 씨가 주식 또 명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정민 씨.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시는 여러분이 많은 공감대를 가지시면서 브로드컴 들어와, 익수제약 들어와, 오향 들어와, 오감 들어와 해서 저희가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향 35환, 오자 35환, 그리고 두 개 섞어서 세트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많게는 한 40%까지 할인을 합니다. 자, 요거는 보노님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자, 요렇게 저희가 포장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거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요게 정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생오처럼 돼. 요거를 위에서 이렇게 빼서 먹으면 뭐가 들어가 있냐? 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 아, 환. 보약이구나. 네. 그래서 익수보감 5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익수제약이 공진단, 우왕청심원 나이스, 좋은 요런 거 만드는 54년 된 회사예요. 수제. 네, 제약회사 전통 한방 제약회사 익수제약에서 침향, 곽향, 정향, 백리향, 회향 요런 거 섞어서 오향, 오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만 드셔보시는 5주 플랜으로 저희가 침향환 제품으로 피로 회복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약인 거네, 보약. 이거 근데 지금 먹어도 돼요? 네, 지금 먹어도 됩니다. 이거 먹고 너무 강하면 운기 주식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큰일 나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아, 환이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이에요, 환. 이 씹어 무협지에서 먹었어요, 나오는. 맛이 어떤가? 영차.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지? 색깔인데 이거 먹으면은 사탕처럼 생겼네. 영상에 잠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한방향. 와. 와. 이거 와, 난 이거 못 먹겠다. 이게 이건 어른들을 위한 거잖아. 진짜 건강 제품이네. 16살 이하 애들한테는 뭐 아닌 거고. 아, 어르신 선물 세트로 저희가 준비 엄청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나한테는 좋아. 이런 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와. 저 빨리 명상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 효도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긴 해요. 그렇지. 이 무협지처럼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콕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와, 미쳤다. 굉장히 세다. 굉장히 세. 아. 강해. 나 못 먹어. 나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해 드려야겠다. 이거 어우. 근데 색깔 다르면은 그래도 하나씩밖에 못 먹는 거죠. 아, 하루에 하나만 먹는 하루에 거야. 무조건. 색깔 상관없이. 이거 두 개 세 개 먹으면 안 돼. 오향 오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링크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희한하다. 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PPL 솔직하게 하는 거 아시죠? 진짜 셉니다. 세긴 엄청 세요. 강해. 근데 향이 와, 이거는 진짜 세다. 진짜 근데 그만큼 약효가 저 아침 제대로 안 먹고 지금 먹어도 몸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확 느낌. 올라오네. 확 올라와 지금. 이야. 갑자기 얼굴이 입냄새 공격 가능해요 지금.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고요? 와. 운기 주식해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끝. 광고 끝. 링크 통해서 고정 댓글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진짜 요거 비싼 건데 진짜 싸게 가져왔습니다. 끝입니다. 자, 보노님 오늘 알아야 되는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정? 일정 중요하죠. 일정 중요하죠. 네. 일정 엄청 많은데 이번 주 일정. 네, 간단하게만 들고 왔습니다. 오늘 뭐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전부 다 PM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읽을까요? 네. 기침하세요. 네. 이게 일본, 중국, 유럽, 미국 PMI 지수 나옵니다. 이게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둔화될 우려가 있는 저런 나라들에 있어서 PM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있어요, 이번 주. 그쵸? 그럼요. 네. 끝났나요? 네. 네. 이게 원래 이게 향 강한 걸 먹으면은 입을 열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근데 돼요. 바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죄송합니다. 막 제가 올라갔고요. 바로 네. 그래서 FOMC가 있고 또 VJ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환율적인 이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결국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이벤트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목요일에는 GDP 뭐 아마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럼 기술주들이 좀 좋아진 상황에서 경기가 탄탄하던 것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목요일에 이제 페덱스까지 경기 이제 나침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쫙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3일에가 또 정기 편입도 되니까 이 나스닥 편입 종목군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패시브 막 들어가는 또 그런 시기여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화인마 걸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가장 너무 가장 전- 중요한 일정 하나씩만 코멘트. 김장현 본부장님. 또 아무래도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확실하죠. 거의 90몇 프로니까 점도표, 네. 그다음에 경제 전망 두 가지. 네. 점도표,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당연히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는 속도 조절. 그러면 보기에 따라 갖고 약간 매파적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석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실적에서 중요한 건 상 많습니다. 근데 그거 실적 넘버 말씀드리면 87억 1천만 불 정도가 컨센서스의 매출. EPS 1불 77.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목표하는 게 HBM에서 마켓시어가 20%에서 25%거든요. 네. 오씨. 그러면 짜증나잖아. 하이닉스가. 짜증나죠. 그래서 뭐야? 그거에 대한 리즈너블한 포캐스트가 나오는지 네. 이거 하고 그런 것들이 코멘트가 중요하죠. HBM하고 그런 숫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노님도 코멘트 짧게만.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뭐 일단 FOMC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금리적인 부분만 잘 돼도 저는 뭐 랠리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저는 FOMC만 잘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뉴스로 가보면요. 자,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연말에 어. 그 회사들이 연말 회식을 다 취소하고 있대요. 왜요?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 네, 그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카드사에서 어떤 카드를 꺼냈냐? 네. 다시 무이자 할부를 6개월까지 늘려주는. 늘려주는 이야. 파격 조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카드 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비가 없으니 이게 사실 무이자가 길어지면 그들에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를 그렇게라도 좀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막 소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한국경제 이번에는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충격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스토리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이전에 뭐 탄핵이라든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반도체가 좋았고 중국의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 둘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기조가 꺾이면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경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도체까지 무너졌을 때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뭐 고환율에다가 내수 부진에다가 트럼프에 따른 관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거기다 우리나라 고용도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너무 낙관해서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뒤집어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경제 수장들이 안정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사실 제가 기대한 것만큼 엄청 좋은 뭐 이런 증시 방어 정책들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의지는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장에서 개인이 50% 비중이 깨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나고 있어서 이게 또 개인들이 또 돌아오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는 매도 흐름들이 기관은 요즘에 좀 담고 있지만 외국인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수급적인 기조가 원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깨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이번 주에서 제일 시끄러울 게 미국 증시에서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입성. 이게 한 방에 입성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나스닥 100이 원래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크로 스트레이트가 사실 뜯어보면 어떤 특정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없죠. 비트코인 개수가 제일 많은 그렇죠. 거에 영향이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거 갖다가 이제 활용도를 늘려 나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만으로 팔란티어도 2번 고배 마셨어요. 그래요. 세 번째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MSTR이 한 방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5조 달러 이제 투자하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코인은 정말 이제 하나의 진짜 금융 주체로 올라온 게 확실하다. 그리고 뭐 파월도 디지털 금이다라는 발언도 하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인 쪽이 또 수급을 많이 뺏어가는 주요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 코인 관련된 우리 국내 주식도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뭐 비슷한 관점으로 오늘 대이장부터 아마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편입되면서 적어도 시총의 10%는 들어가거든요. 그럼 적어도 10%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에다가 지금 코인도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한 4~5%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하게 어쨌든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QQQ에 들어가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들은 꼭 가져가야 되는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계획은 15조 달러가 맞네요. 15조 달러. 15조 달러. 네. 석유 매장량이랑 비슷하게 네. 나라에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비축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 15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금의 시가총액이 16조 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측한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화폐 전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중국이 21년도 기점으로 이제 코인의 이 우선권을 뺏긴 것도 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기축통화를 건들 게 없어요. 미국은 계속 돈 찍어내고 이제 그 채권 발행하면 돼서 코인 쪽에서도 지금은 우위에 선 상황이고 아마 이번 기회를 해서 트럼프 정권 때 아마 중국의 이런 코인을 압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어차피 발행량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뒤집을 게 없어요. CBDC로는 절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코인이 유일하게 금을 뒤집고 기축통화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주체였는데 지금 미국이 완전 뭐 자산 운용에서 자산 막 배팅 해버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된다면 아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 흐름은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정말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선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꼭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참 하창원 본부장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뉴스가 대비되면서도 굉장히 서글픈 뉴스네요. 개인들의 거래대금 비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코스피에서 2년여 만에 가장 낮아졌다. 네. 그래서 원래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에 달했지만 요게 이제 불확실한 증시에 수익도 많이 안 나고 그지 같아서 못 해먹겠다. 네. 이러면서 지금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 47%로 낮아졌다. 미련 없이 국장 떠나서 코인이랑 미증시에 몰리고 있다. 참 슬픕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찍고 있다. 지금 신고가 1억 5천 넘기지 않았나요? 야, 미쳤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엄청난 게 이게 그 우리 금요일장 끝날 때가 1억 4,200, 300 막 이랬어요. 지금 1억 5천 100만 원이네요. 그렇네요. 이래버리면 4~5% 이상 올라가고 지금 시총이 와. 3,000조니까 비트코인만 미쳤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9시 53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 뭐 이따 오후장까지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시장은 뭐 코스피 코스닥 0.5% 0.8% 요 정도에서 좀 버텨주고 있고 내려갈 듯하면서 살짝 빠지면서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는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두 분 이따가까지의 마감까지의 어느 정도의 전략 혹은 생각 이런 거를 들어보자면. 저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네,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코스피 0.5, 아까, 코스닥 0.8. 네, 반도체 관련되는 주식에서 제가 코멘트를 종목을 얘기 안 했더니 네.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이사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회사. 아이사?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사가 근데 이제 뭐예요? 밸류가 최근에 한 5일 동안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갔고 밸류가 싸지는 않은데 아까 그 관련되는 그 회사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실적이라든지 업데이트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해당될 수 있는 후보군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사는 스테이시 ISC? 나오는데? 스테이시 아이사? 스테이시 아이사.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마지막까지의 코멘트? 네, 뭐 그 계속 강조 드려왔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변압기도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을,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산업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네.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선 방산 변압기 쪽은 제가 한참 올라와서 월봉상 이격 좁힐 때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제 자리 잡고 나서부터는 또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이기도 해서 저는 SKC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니까 공부해 보시면은 나름대로 많은 종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그런 이제 지수가 지금 어쨌든 꽤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꽤 회복이 됐을 때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때 무리하게 들어오면 항상 힘들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랠리를 또 단기 랠리를 놓쳤다고 한다면 한번 관망하시고 또 다른 이슈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차근차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55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저희 이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흑백 머니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요일에 현장을 꽉 채우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정말 긴 시간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렉처 콘서트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렉처 콘서트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긴가요? 그게? 갔다 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완벽한 한 해를 보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통장은 두둑하게 만들어 둬야겠죠? 또 몸은 건강해야 할 거고요.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마음가짐, 투자, 건강, 심리. 2025년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 위즈덤 칼리지 렉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위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그리고 여러분의 2025년을 응원하기 위해 클래식과 파페라 공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위즈덤 칼리지를 수강 신청하시면 렉처 콘서트에 무료로 참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연말 연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연말을 좀 화려하지만서도 이렇게 따뜻하지만서도 의미 있게, 그리고 지식을 좀 쌓는 교양 있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렉처 콘서트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즈덤 칼리지 렉처 콘서트인데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함께하기에 정말 좋은 콘서트입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수강생이시면 전원한테 제공되는 혜택이고요. 동반 1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렉처 콘서트 3프로TV와 함께 하시면 정말 따뜻하고 뜻깊은 그런 연말과 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후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따 오후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보시고 계속 시장에 눈을 떼지 말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완전체로 명박창렬 완전체로 마감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